지금부터 좀 연습이니까 뭔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위질 연습이 일단 필요한 거거든요. 정확한 가위질. 그래서 사이드에서 섹션 조금만 나누셔가지고 지금 이 가발은 깊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가진 것도 숱이 이미 없죠. 이미 없어서 숱을 아꼈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래서 딱 잡으시고 끝쪽에다가 먼저 연습할 거거든요. 끝쪽에다가만 이따가 이제 우리가 원넥스로 다 잘라버릴 거니까 그쪽으로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잡았으면 우리가 가위질만 연습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꺾으려면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여기 있어요. 내 몸이 이미 여기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어디를 보라고 그랬어요? 이 윗날을 보라 그랬죠? 얘가 45도냐 30도냐 20도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각도 정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머리카락을 어떻게 어디다 받쳐서 넣어야 되지? 뭐 고민만 하시면 되거든요.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위빙 뜨듯이 살짝 넣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 넣고 그대로 면을 맞춰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끝쪽에다 연습을 할 거니까, 자, 면을 맞춘 다음에 가위를 닫기만 하면 돼요. 이상한 짓 안 해도 돼. 이상한 짓. 닫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닫기만 하면 돼요. 긁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르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20도로 하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많이 안 잘렸다. 그죠? 뭐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숱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틴닝처럼 하고 싶다. 20도로. 그러면 여러 번 간격을 두고 가면 되겠죠. 짧게 짧게. 지금 제가 간격을 어떻게 두고 갔어요? 크게 갔죠. 보세요. 하나, 띄우고, 둘, 띄우고, 셋. 그죠? 얘를 잘게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죠 거의. 그죠? 이렇게까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라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근데 이제 우리 틴닝은 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라인을. 그게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가셔가지고 일단 가로는 어떻게? 가로 패널로 잡으시고 내 몸의 위치 제일 중요하죠. 여기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넣고 가위를 어떻게? 얘를 딱 걸어 주셔야 되는 거죠. 날 위치 확인하시고 여기서 닫기만 하셔야 되죠. 새끼손가락으로 걸고 지금 손을 힘을 빼고 있어요. 이 힘을 뺀 상태에서 날이 들어가서 각도 주고 닫기만. 엄지손으로 닫기만. 그러면 소량만 잘린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리 위치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 저는 오른쪽을 잘랐잖아요. 오른쪽 면. 그죠? 선생님들도 지금은 오른쪽을 자르시고, 제가 이따가 왼쪽을 또 자를 건데 왼쪽도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헤어라인 모양 그대로 나눠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질감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질감으로.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그렇지, 긴 머리를 따라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뒤로 흐르게 만들고 싶으면 어디를 짧게 만들면 될까요? 패널에서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앞머리를, 이분이 앞머리 노출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 잘라야 돼요? 3분의 1 지점에서 20 여기만 잘라야 돼.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설계해야겠죠. 두 번 설계해야 돼. 두 번. 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저분함이 많이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방금 어떻게 연습했어? 그냥 점을 일자로 연습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점을 사선으로 갈 거야. 이렇게. 그럼 점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사선적인 느낌도 엄청 급격하게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좀 덜 급격하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급격하게 갈 거예요. 왜? 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이니까 잡아서 여기는 버릴 거예요. 지금은. 자, 깊이 넣을 거예요. 자,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날 어디 봐야 되겠죠? 요거 먼저 봐야겠죠. 각도 먼저 보시고 얘가 평행한지 보시고 날 보세요. 머리카락을 깊이 집어넣었죠.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닫기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패널 들어갔으면 패널 하나 면 살리고 나서 여기 중간 지점
아래로 내려왔죠. 갑자기 점이 내려왔어요. 둘. 그 다음에 또 점을 완전히 내려서 셋.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깊이가 이렇게 잘리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흐름은 뒤로 흘러가는 흐름이 생기겠죠. 우리가 앞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으면 백에서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죠. 앞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큰 작품을 할 때는 백에서 앞으로 흘러가는 느낌 만들고 이 앞머리는 뒤로 흘러가는 느낌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볼륨감 조절하는 거 만들고.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그대로 한 번 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깊이 놓고 가위 날 확인, 여기 평행한지 확인, 닫기만 하세요. 점, 내 눈으로 점만 찍으시면 돼요. 점만 찍으세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좀 섬세하게 작업해야 될 게 그거예요. 가위 날 위치 확인, 끌지 않는 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닫아주는 거. 요 세 개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닫아주는 거. 중간에서 빼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덜 닫았고 이렇게 빼버리면 안 돼. 그럼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닫아주셔야 돼요. 끝까지 닫아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닫다가 닫으면서 굴리지 않는 거. 이렇게 굴리는 순간 긁혀요. 그래서 또 지저분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 동작 먼저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사선으로 뭐 방향성 만드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만 하시면 돼요. 크면 우리 손으로 모아서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명암이 일치성을 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명암을 봐야 되기 때문에 펼쳐서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점을 찍으시고 하나, 깊이 내려와서 둘, 자 이제 손 얘가 빠져서 여기까지 셋. 그래서 왼손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어 봤으면 이제 자, 여기서 반을 나누시고요. 지금은 세로로만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세로로만. 자, 패널을 잡으실 때 손가락이 다 펼쳐서 잡히는 만큼 지금 잘 안 잡히죠. 잘. 그러면 패널을 다시 줄여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측정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손이 좀 커야 유리하겠어. 이렇게 잡으시고 원래 슬라이싱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잡아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레이어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점 찍으면 돼요. 레이어. 맞죠? 그라는 뭐예요? 그라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라죠. 그죠? 윗면으로 빠지는 거. 그래서 그라로 찍으시면 되고 레이어로 찍으시면 되는데 슬라이싱으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세가. 내 자세가 완전히 옆으로 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각 주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지금 여기서 안쪽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는 위로 가면서 빠지겠다, 그죠? 그죠? 그라가 되겠지. 근데 레이어로 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나 여기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슬라이싱으로 사용하셔서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슬라이싱으로 우리 가로랑 사선을 해봤기 때문에 틴닝으로 조금 연습을 하기 위해서 틴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틴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그럼 프로테이지 적게 나가는 걸로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25% 정도, 30% 이상 나가면 지금 안 그래도 가벼운데 너무 가벼워지겠죠. 자, 지금 얘는 이미 그라죠. 색깔 보세요. 이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레이어로 넣어 볼 거예요. 자,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자, 하나 찍고 빼시고 자, 패널을 연속으로 가게 되면은 지저분함이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 슬라이싱 어떻게 들어갔어? 한 패널 버리고 여기다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패널 버리고 점을 어떻게 찍었어? 한 패널 버리고 이렇게 찍었죠. 그죠? 그래서 레이어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위질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드라인 사용하는 것처럼 이 틴닝을 면을 살려서 간다는 거죠. 레이어 넣는다. 자, 보세요. 최대한 기울였죠. 그죠? 기울인 상태에서 자, 한 패널 쫙 찍고 빼고 자, 한 패널 버리고 이렇게
이 복날로 버리죠. 복날로 버리고 여기다가 깊이 들어가서 빗날로 찝어주고 다시 빼고 복날로 넣고 빗날로 찝어주고 이렇게 레이어만 일단은 한 패널만 연습을 해볼게요. 세로로 레이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자르면 어디가 지저분해지냐면 이 복날이 지저분해져요. 빗살이 있는 날은 덜 지저분해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가위질로 자르면 윗면이 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래로 보내려면 3번 가위질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로로 작업해서 쓸 때도 어느 면이 지저분해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자르면 어느 면이 지저분해질까요? 복날이죠, 복날 쪽. 그죠? 그럼 이쪽 면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럼 덜 보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복날을 항상 보고 커팅을 하셔야 돼요. 복날. 왜? 지저분해지는 아이. 얘를 아래로 보내면 아래면이 지저분해지죠. 아래면이 많이 잘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윗면이 다 지저분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걸 잡아서 이렇게 썼었다면 앞쪽에 보이는 옆면이 다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얘를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치는 게 낫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세를 바꿔야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쳐주는 게 맞잖아. 여기서 레이어로 들어갈 것이냐 그라로 들어갈 것이냐인데 그라로 잡으려니까 너무 힘들지.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손잡이 틴닝은 그게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가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샀을 때는 전부 다 이걸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저도 틴닝이 한 5자루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자루는 양손 틴닝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손잡이가 양. 그렇죠. 양손잡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저분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틴닝은 되게 독특한 게 앞쪽은 8%밖에 안 나가요. 앞쪽은 8%밖에 안 나가고 뒤쪽은 20% 정도, 25% 정도 나가는 가위예요. 이것도 100만 원대. 맞아요. 양날하고 또 다른. 틀리죠. 틀리죠. 폭이 다르네요. 맞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있네, 두 가지가. 이 가위는 원래 페이드 가위예요. 페이드 가위. 남자 머리 전용 가위인데 제가 이제 이걸 쓰는 이유가 양손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뿌리 틴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가위 날은 예를 들어서 이 가위가 25%잖아요. 내가 뿌리 쪽을 이렇게 찝잖아요. 그럼 이 양이 25%가 다 날아가요. 근데 이 가위는 8%밖에 안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소량으로 잘려요. 그러니까 한두 가닥밖에 안 잘려요. 근데 이 저희가 이제 기업본으로 쓰는 가위들은 갖다 대고 찝는 순간 어때요? 엄청나게 많이 날아가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가위를 닫아볼까요? 선생님도 가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이 가위는 조금 독특하네요. 앞쪽으로 나와 있죠, 날이. 무홈이고 얘는 앞쪽에서부터 커팅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틴닝은 이 빗살 날이 뒤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깊이 넣어서 자르려고 해도 잘 안 잘려. 얘한테 밀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앞에 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위들은 앞에서부터 찝어서 작용을 하더라도 최대한 가까이 찝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빗살 날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찝더라도 뿌리 가까이 찝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요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윗면에다가 그라를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되는 틴닝을 제일 위험하고 제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슬라이싱도 똑같아요. 요 겉면 요 정도 많은 양은 아니에요. 요 정도 덮어주는 애 정도는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다 끝에다가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실전은 어때요? 실전에는 이 안에도 숱이 많거든. 여기서 어떻게 쳐야 되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치죠. 가려지는 데다가. 그리고 이런 뿌리 틴닝 하는 걸로 실제로 이렇게 찝어버려요. 이렇게 찝어버려. 티가 안 나. 근데 무서워서 어설프게 찝으면 거기서부터 티가 나는 거죠. 잘할 때도 맞아요. 잘할 때 뾰족뾰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전체를 다 집어넣으면 고슴도치까지 까실까실하게 느껴지겠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게 느낌만 위빙 느낌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몇 개, 그 밑에다가 몇 개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간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데다가 뿌리 깊이에다가 슬라이싱을 넣으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자, 이제 그라를 한번 잘라 볼 건데요. 내가 잡을 수 있는 패널로 잡으시고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 그죠? 그림을 그리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위가 날이 어디 가야 된다 했어요. 내가 오른쪽을 자르면 왼쪽으로 가려져야 된다고 했죠. 좀 가려져야 되겠죠. 이쪽 면은 지저분해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은. 이쪽 면이 자꾸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라로 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끝에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역시나 레이어처럼. 자, 자르고 버리고, 자, 패널 한쪽 살리고 깊이 넣어서 자르고 또 버리고 패널 하나 살려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그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라를 들어가실 때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위 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찝으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점을 찍는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찍거나 큰 차이는 없지만 미묘한 차이, 그냥 미묘한 차이가 조금 더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이 자세가 어려우면, 이렇게 가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자세를 바꿔서 이렇게 여기다가 가위 날 생각하지 마시고 점만 찍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윗면에다가 그라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뿌리 깊이 들어가면은 뿌리 볼륨이 죽는다, 그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한 5cm 정도에서 찝어버리면 볼륨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볼륨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뿌리 가까이 찝는 거 연습을 좀 하실 건데, 뿌리 가까이 찝을 때는 세로가 조금 좋아요. 세로로 찝으면 뭔가 잘리는 거 같나? 안 잘리나?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 미용사들은 자꾸 뭔가 잘라야 되고 잘리는 느낌의 쾌감을 느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실 때는 뿌리 쪽은 굉장히 위험하게 텐션을 주시면 안 돼요. 텐션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익혀야 될 게 명암 보기를 익혀야 돼요. 명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널에서의 명암을 보셔야 되고, 지금 내가 작업하고 싶은 구역의 명암만 보시면 돼요. 내가 끝에 작업하고 싶으면 끝의 명암만 보시면 돼요. 내가 안쪽에 작업하고 싶으면 안쪽의 명암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안쪽의 명암에 내 손을 갖다 대니까 어디가 진하고 어디가 연해요? 그쵸. 여기 진하고 여기 진하고 여기 진하고 이렇게 진하죠. 근데 진한 게 위아래로 또 봐야 돼요. 양옆으로 봤다면 위아래로도 봐야지. 그럼 뿌리 가까이서 여기가 진하죠, 지금. 그죠? 여기 진하죠? 근데 햄라인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잔머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의 작은 섹션을 버리고 얘만 작업할 거예요. 어떻게? 최대한 가까이 세로로 찝어버릴 거야, 이렇게. 벌써 찝었어. 여기까지 안 나오죠. 요 정도. 그럼 지금 바로 색깔을 다시 보면 별로 티도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뭔가 아까보다는 조금 연해졌죠. 그러니까 명암을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우리 틴닝은. 그럼 여기도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 여기 좀 진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찝어볼게요. 걷어내면 방금 있었는데 어때?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신기한 건데도 반응이 있다는 거죠, 모발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없는 데는 더 이상 치면 안 되고, 여기 뭔가 있는 데만 잡아서 안쪽을 치시면 갈수록 밝아짐의 느낌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뿌리에서 먼저 작업하는 구역이 두 군데라 했죠. 제일 가까이, 그 다음에 팽창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은 3분의 1 지점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너 라인이라고 보여야 돼요. 이너. 여기서는 모량과 움직임을 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볼륨감, 여기는 움직임, 여기는 끝에 있는 모양의 형태를 가볍게 만들 것인가 조금 무겁게 만들 것인가의 그런 형태만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뿌리 작업을 백에서 한번 보시고, 가발마다 숱이 많은 지역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잡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커튼을 밝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균일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균일하게. 그래서 이 작업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적응되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그 두피에다 콕 닿아도 돼요? 닿아도 돼요. 이렇게 닿아도
안 아파요. 여기 닿아도 안 아파요. 그냥 잘렸어. 그죠? 그러니까 닿아도 안 아파. 찝어주는 거 그냥 닿기만 하셔야지 여기를 이렇게 닫으면서 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럼 뜯기는 거야. 그냥 각도 세로. 주지 말고 그죠? 세로로. 각도를 준다는 건 위험하죠. 많이 잘리지. 근데 이제 머리가 나 있는 그대로에다가 찝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고 질감을 먼저 쳐놓고 그 질감에 대한 무게가 안쪽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쪽을 다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라이싱 들어갔어요. 틴닝 들어갔어요. 근데 이너 라인에 뭔가 무게감이 계속 있어. 근데 위아래로 색깔로 보니까 여기가 너무 진하네. 그럼 안에다가 넣어야지. 이제 안에다가는 넣을 수 있는 거 뭐야? 뿌리 틴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뿌리 틴닝을 넣어서 질감을 조절하면은 여기가 갑자기 연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만 연하게만 만드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가 뭉쳐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냥 팽창되고 뭉쳐지죠. 그 색깔이 어때요? 진하고 연하고 콘트라스트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지는 거지. 그럼 율동감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줘야지 이쁜데 얘만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끝에만 이너가 들어가고 끝에 포인트 커터만 들어가고 끝만 가벼우면 끝만 움직여요. 전체가 안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이 모다바를 사각형으로 아까 보셔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쪽에서부터 가벼움이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붓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붓. 이 끝에 있는 붓을 여기만 가벼운 붓이면 요거밖에 못 써. 그죠? 근데 붓이 여기서부터 가벼우면 이만큼 쓸 수 있죠. 또 이만큼 가벼우면 이만큼 율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 모다발이 여기 안쪽에만 너무 뭉쳐 있으면 얘만 움직이는 거죠. 얘는 계속 쌓여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숯을 확실히 쳐줄 때는 지금처럼 뿌리를 확실히 밀어 넣어서 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리에 가서 한번 요 한 찌그러져 있고 하나는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튀어나와 있는 구역에다가는 볼륨 억제를 넣어 주셔야 되고 들어가 있는 구역에다는 볼륨을 살리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살릴 때는 가위를 세로로 넣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넣어줄 거예요. 사선으로. 대신에 어떻게 넣어야 된다?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팍 집어버리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가위질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자, 여기를 내가 만약에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힘을 뺄 거예요. 힘을 뺄 거야. 밀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작업하셔도 돼요. 왜? 5, 6cm 정도의 길이에서는 볼륨이 산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보다 안쪽으로 3cm 여기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지저분하게 발생돼요.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거죠. 로트로 뿌리가 감길 정도의 위치. 롤로 뿌리가 감길 정도의 위치. 만약 그게 안 감기는 정도의 위치다? 무조건 다 뻗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감겼을 때 안착되는 위치, C컬이 되는 위치에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사선으로. 자, 사선으로 작업할 건데 역시나 우리가 한 패널을 살릴 거예요. 자, 자르고 바로 열고 한 패널 살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제 드라이가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볼륨이 살아요. 그래서 A와 B 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 있다? 볼륨 살리는 테크닉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찝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날은 어디로 간다? 복날은 아래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랫면이 짧아지면서 이렇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왜? 머리는 짧은 머리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쉬워요. 길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짧아질수록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 머리 생각하면 돼요. 남자 머리. 남자 머리 짧아지면 어때요? 상고머리 치면 어때? 다 90도로 쓸려고 그러죠. 근데 그 머리가 사이사이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긴 머리를 받쳐주는 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볼륨이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날도 아래면을 치니까 아래면이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뿌리 작업은 요 두 개로 끝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서의 이제 C컬과 아웃컬의 느낌은 레이어냐
그라냐로 정해지는 거고, 끝에 가벼움은 포인트 커트냐, 슬라이싱이냐, 레자냐, 그 세 가지로 또 틴닝이냐로 또 정해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어 있다 그러면 음. 아까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부분은 죽이고. 뿌리핀이. 그렇죠. 두 가지로. 근데 만약에 살아있는데 숯이 없어. 네. 그 숯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골격이 살아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숯이 없잖아요. 네. 그럼 안 쳐야지. 네. 어, 식물이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에는 골격이 튀어나와 있느냐, 아니면 숯이 많은데 골격도 튀어나와 있고 부풀어 오르느냐에 따라서 테크닉이 달라져요. 그래서 A, B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네요. 그렇죠. A, B는. 두상에 따라서. 그 우리가 여기서도 고객들 보면 선생님들 거의 분명히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죽어 있을 거예요. 어디든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든. 그리고 뒤에서 백에서 이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도 네이프부터 짝짝이에요. 네이프부터 양쪽이 달라요.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위에가 또 달라. 그 탑 부분에서 또 달라. 그러니까 양쪽이 다르고 위아래가 계속 달라요. 양쪽도 다르고 위아래가 다르니까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그거라고. 형태는 정확하게 내가 배운 대로 베이직대로 만들었는데 가발대로 안 나오는 이유가 두상의 골격이 너무나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여기 옥시필탈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누구는 골덴이 너무 많이 죽어 있고, 그죠? 우리는 어디를 중점으로 살려야 돼요? 골덴 중점으로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골덴 중점에다가 보통은 레이어를 넣는 게 아니라 그라를 선택해서 좀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뿌리의 B 지역을 좀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안쪽을 칠 생각은 안 하고 끝에만 이렇게 하거나, 층을 이미 여기서부터 쫙 내버려가지고 볼륨의 높이를 너무 올려버리거나. 그러니까 약간 뭐 사모님 커트라고도 하지만 저는 좀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거든요. 볼륨의 높이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무슨 에어리언 머리처럼 뭐 이래 돼 있어요. 물론 그걸 사모님들은 좋아해요. 좋아하는 건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드라이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길이를 그렇게 쇼트하게 잘라버리면 너무 빵빵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길이를 자르고 여기서 질감으로 쳐서 드라이를 하거나 펌을 했을 때 그 느낌이 나오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커트를 그렇게 막 높이 했는데 음. 굳이 막 질감 처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 많이. 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억제시켜줘야지. 짧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올라서 완전 날아다니거든요.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달라붙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공간 활용이라고 봐야 돼요. 부풀어 오르는 게 위아래로 부풀어 오르고 좌우로 퍼져요. 좌우로 퍼지는 거 죽이려면 좌우에서의 이 공간을 주셔야 되고, 위아래로 올라가서 퍼지는 거는 이 위아래 사이 공간에 이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이 없으면 달라붙겠죠. 근데 공간이 이제 빽빽하게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원랭스 잘랐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숱 많은 머리 원랭스 자르면 무조건 삼각김밥 되잖아. 그래서 여자분들이 단발 싫어하는 이유가 삼각김밥 되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볼륨 억제시키려면 질감밖에 없어.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디스커넥션을 너무 좀, 그것도 너무 과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디스커넥션을. 근데 디스커넥션을 과하게 쓰면은 이 손님이 평생 쇼컷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쇼컷 했다가 기를 건데 디스커넥션이 되어 있으면 기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트렌드 커트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예쁜데 다음에 변화가 어려워. 디스커넥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롱머리도 그래요. 디스커넥션, 허쉬컷 디스커넥션. 근데 그 머리를 변화시키고 싶다? 힘들죠. 형태가 많이 길러야 돼요. 층이 밑에서부터 너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느낌이 딱 갑자기 만들려고 하면 안 나와요. 길러야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쨌든 또 잘라야 돼. 그래서 지금 현존의 트렌드 시장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커트 스타일이 뭐냐면 단발이에요. 어중간한 길이의 단발. 중단발이 제일 많다고 봐야 돼. 중단발 아니면 쇼컷. 롱도 많지만 롱에서 자꾸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쇼컷 매니아들은 쇼컷만 해요. 근데 롱에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뭐 염색도 하고 뭐 펌도 돼 있고 손상이 돼 있으니까 결국엔 중단발이 제일 많게 되는 거예요. 수요가. 근데 우리가 수요가 롱과 미디움이 많다 보니까 쇼컷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이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매장에서도 내가 쇼컷을 받아서 하고 싶어도 많이 잘라봐야지 내가 뭔가 경험치가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잖아요. 뭐 뜨는 머리든 휘어진 머리든 곱슬머리든 해결할 능력치가 많아지는데 이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쇼컷이 오더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배웠던 레시피를 다 꺼내야 되는 거지. 근데 작업은 하고 있어.
근데 머리는 복잡해.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거기다 질감도 내 마음대로 막 넣고 있어. 그게 계속 드라이 할 때까지 어떡하지 하면서 끝나는 거야. 그러고 보내는 거죠. 맞죠? 보통은 다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면 그게 쉬워지는 거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튀어나온 머리는 억제시키고 들어가 있는 머리는 튀어나오게 만들고. 그게 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흐르게 하고 싶으면 이 흐르는 방법에 대한 원리를 쓰시면 돼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 사선으로 점 찍는 거. 그거는 진짜 요만큼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되면 아, 진짜 이게 이렇게 되네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B 지역까지 한번 해야 되죠. 여기서 자, 여기 잘랐으면 잘랐던데 또 자르면 안 되고 연속되게 자르면 안 되니까 하나의 펜을 버리시고 그 다음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내가 가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가위 끝만 사용하고 있어요. 끝만. 가위 끝.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가위 끝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선이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패널도 한 패널을 무조건 띄우시라는 거예요.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가위를 사선으로 띄우면 이런 식으로 이 패널의 면을 살리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뿌리 쪽 한번 볼륨 살리는